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증시 상당히 좀 변동성의 파도를 탔죠. 주 초반에 1900도 깨지는가 하면 또 주 중반 가면서 갑자기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목금 이틀 동안에 거의 2% 넘게 급등을 했는데 그 상승을 쇼커버라고 봤을 때 오늘 월요일장은 다시 숏이 나오느냐 아니면 롱이 나오느냐 아니면 오늘 밤에 미국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중립을 가느냐. 일단은 좀 청산된 숏 포지션이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을 누를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3대 지수 잠깐 보실까요? 18,000에 거의 근접했던 다우지수는 다시 170포인트 후퇴하면서 17,737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 초반에 왕창 하방 포지션을 칠렸다가 주 중반에 이게 갑작스런 환매수, 쇼커버링을 일으키면서 반등을 했다가 다시 현재 방향성은 하방으로 조금 후퇴한 모습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하락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용지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겠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12월 정부 공식 고용보고서 함께 살펴보시죠. 개장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 반이었고요. 보시다시피 미국은 8시 반, 9시 반에 개장을 하는데 증시가 8시 반에 엠바고가 붙어 있죠. 일단 이번에 비농업 고용 건수는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던 걸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 바로 넘어가서 보시면 5.6% 나와가지고 전월 5.7%보다 내려갔고 또 예상치 5.6에서 5.8 내다봤는데 하단에 위치를 했습니다. 일단 다른 건 몰라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 사이에 매년 1%씩 지금 레벨 다운하고 있는 정황이 보이고 계시죠. 비농업 고용은 일단 예상을 상회했고 실업률은 또 예상보다 또 내려갔다. 일단 이번에도 역시 꿈보다 해몽이라고 좀 디테일을 보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전체 고용 가능 인력은 18만 3천 명이 증가를 했지만 구직 참여자는 27만 3천 명이 또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0.2% 감소 수치고요. 그 다음에 구직 참여율의 비율이 이제 62.7%를 기록해가지고 전월보다 하락한 건 물론이고 베이비 부머 세대의 경제활동 인구에서의 어떤 이탈 이걸 반영하듯이 37년의 최저라고 하는데 너무 큰 의미는 사실 아니겠지만 어쨌든 구직 참여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실업률이 여기서 더 이상 하락은 한계가 있다 이런 분석은 솔직히 조금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업률 하락은 구직 참여율 감소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랬다라고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어떤 이것도 고용시장의 뉴 노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보시면은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12월 연말 쇼핑 시즌에 거의 막바지 대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직이 6만 7천 건 늘어났고요. 서비스업은 당연히 이제 조금 줄어들어서 전월 29만 4천 건 대비 조금 감소한 17만 3천 건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다음에 한때 계속 마이너스만 나왔었던 정부 공공 일자리도 12,000건 증가하면서 연말을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항목별로 보시면은요, 이제 연말 쇼핑 시즌에 좀 막바지가 되면서 그동안 뽑아놓은 사람들은 이제 조금 이제 줄여야죠. 그래서 요 리테일 쪽, 유통 쪽의 일자리 증가는 전월보다 좀 처졌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 역시 이제 그 해가 넘어가는 연식이 바뀌는 그런 달이라서 그런지 어쨌든 자동차 업종의 일자리도 증가폭이 상당히 둔화됐습니다. 그 대신에 12월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종 일자리가 4만 8천 건 늘어났다는 것은 올해 건설 경기, 주택 경기에 대해서 조금 낙관을 가질 수 있을 만한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결산 법인들 있잖아요. 회계사, 세무사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아웃소싱 나와서 이제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관련 일자리도 좀 늘어났고요. 전문직. 그 다음에 헬스케어 연말에 마찬가지로 조금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계속 지금 유가가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미국은 사우디나 오페크 생산국들 아니면 비오페크 생산국들의 어떤 그 감산이 옳지 않느냐라고 자꾸 핑계를 대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꾸준히 미국의 이제 이 셰일가스 마이닝하고 로깅 같은 경우에는 몇천 건씩이라도 계속 증가를 하면서 현재 그런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셰일가스 비중은 줄이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준 내 비둘기파들이 상당히 좀 집착까지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시간당 임금인데 전달보다 오히려 하락을 해서 0.2%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0.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뒤집어지면서 예상을 이탈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일단 헤드라인 넘버는 괜찮았지만 디테일을 보니까 또 우려가 될 만한 내용들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신들의 평가 들어볼 텐데요. 먼저 CNBC에서는 이 고용의 양과 실업률과 질이 전부 제각각 딴판이다. 그래서 이제 증시도 일단 헷갈렸다는 건데요. 처음에 이제 이게 개장 1시간 전에 나왔잖아요. 미국 증시는 9시 반에 개장하는데 8시 반에 앞에서 보신 대로 엠바고가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선물 지수는 일단 고용지표 이 정도면 호조가 맞긴 맞구나 하고 이제 플러스로 갔고, 그 다음에 개장도 플러스로 했지만 결국 조금 있다가 방향이 다시 바뀌면서 증시는 마이너스로 이제 뒤집어지는 방황을 했다. 미국 증시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얼핏 보면 장밋빛인데 실업률도 줄었고 고용도 예상보다 증가했으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조금 회색빛이었다. 뭐 그런 시도 있잖아요. 아름답게 보려면 뭐 멀리서 보아란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그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켓워치에서는 뭐든지 양과 질이 중요한데 이거는 질보다 양이라고 봐야 되느냐. 고용은 늘었는데 임금은 줄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미국의 이제 실업률 감소에 대해서 전반적인 펀더멘탈 사이드에서 이제 보는 이런 불리시한 전망은 실업률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고 그러면 기업 매출이 늘고 실적이 늘고 그러면 또 채용을 늘리고 그럼 실업률이 더 떨어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고 이런 선순환 구조잖아요. 근데 지금 고용은 늘었는데 임금은 줄었다는 걸로 봐서는 이게 이제 실물 경기에 미치는 그런 선순환 구조의 어떤 강도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질이 먼저냐 양이 먼저냐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 이제 이런 거죠. 전에 이제 저희 사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 중에 야 질은 양에서 나온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양이 늘어나면 질도 당연히 좋아지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뭐 제가 아침에 좋은 외신이나 좋은 해외 이슈를 선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많이 봐야죠. 많이 찾아봐야 그 중에 건질 것도 많은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양이 늘어난다고 질에는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 고용지표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엇갈렸다. 그럼 또 그 어떤 악재보다 시장이 싫어하는 게 어떤 불확실성이나 아니면 회색 분자 같은 그런 성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 고용지표는 사실 연준의 어떤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연준의 3대 바로미터는 GDP, 실업률, 인플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세 개 중에서 GDP는 지금 치고 올라가는데 두 개는 떨어진다. 1승 2패 정도 2014년 연말을 보면은 그럴 경우에 연준의 신년 해법은 뭐냐. 연준 FOMC 성명서에서 새롭게 등장한 considerable time이라는 이 표현도 물론 유지가 됐습니다만 그거를 밀어내고 영향력 1위를 차지한 표현이 patient잖아요. 과연 언제까지 patient를 고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인내심은 오래 못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 의견을 밑에 달아놨는데 먼저 캐피탈 이코노믹스 측에서는 연준의 저 페이션트는 결국 한계에 도달해서 3월에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상당히 매파적인 의견을 내놨고요. 그 다음에 판세온 이코노믹스 역시도 이번 고용지표에서 다 좋았는데 유일한 약점이 이제 시간당 임금이 안 올랐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4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의 리액션을 보면 달러 인덱스는 약간 하락을 했는데 이제 그렇죠. 어떤 재료든 간에 찬반 양론 각각의 이제 반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내리고 미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한 이제 반대 상황에 대해서 그냥 자의적으로
이번 고용지표는 실업률이 떨어졌지만 시간당 임금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상을 미루게 만드는 이슈였다라고 생각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죠. 자, 모든 것이 그렇지만 사람도 다 선과 악의 양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지표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달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이제 이 매파적인 이런 느낌을 어떻게 영감을 줄 만한 고용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최근에 단기 급등을 하다 보니까 숏이 나왔다. 이제 화면 보시면 그렇게 판단이 가능하고요. 이제 최근 가파른 상승세 이후로 대기하고 있다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이제 그런 숏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미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더 하락하면서 다시 2%대를 깼거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올라갔다고 하면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확신 없는 고용지표 자체를 일단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식하면서 미 국채의 수요가 몰렸고 금리는 떨어졌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고용지표를 직접 살펴보신 분들은 생각을 하겠죠. 과연 그럼 우리나라 오늘 증시에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 미국의 고용지표 자체는 호조였으니까 우리한테 플러스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의 리액션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따르느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불확실성이라고 인식한다면 마이너스가 맞지 않냐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 있잖아요. 지금 이번 2015년 물론 2주가 지났습니다만 한 주는 절반짜리 반쪽짜리였기 때문에 7거래일 정도를 이제 놓고 보면은 증시가 상당히 이제 큰 와일드 라이드를 탔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올해 전망 중에서 어떤 좀 이론이 탄탄한 그런 전망보다는 이렇게 역발상 내지는 뭐 불친절한 전망 이렇게 좀 약간 아류격의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뭔가 해안이 들어있는 이런 게 좀 월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단 말이에요. 찰스 슈왑 우리나라에는 진출을 아마 안 해 있을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5대 증권사 안에 들거든요. 찰스 슈왑 리서치 보면은 역발상 투자를 봤을 때 5대 서프라이즈가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의 근심과는 반대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다. 두 번째,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다. 세 번째, 유로존이 지금 현재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상당히 공격적인 양적 완화 내지는 경기 부양책에 나선다. 그 다음에 앞에서 뭐 달러 리액션 보셨지만 달러 가치는 올해 오히려 하락을 할 것이다. 그래서 슈퍼 달러니 뭐 달러 강세 기조에 이제 불이 붙었는 이런 거는 예상보다 이제 빨리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 다섯 번째, 변동성 확대. 이거는 뭐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보는 건데요. 이제 그 근거로 이제 붙은 자료를 보니까 중국의 이제 교역 규모가 점차 이제 늘어나고 있는 기조에 있는데 중국 내부의 정치적인 어떤 이런 뭐 규제라든가 아니면 개혁 기조 이런 거에 의한 영향은 오히려 올해는 적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이 연준 내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의 숫자가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2015년에도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그럼 결국 매파와 비둘기파 간의 어떤 의견 대립은 중립으로 그래서 올해 금리를 움직이지 않는 쪽으로 갈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의견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죠. 올해 2015년 이제 첫 7거래일간의 증시는 상당히 큰 변동성이었지만 어쨌든 지금 7거래일을 되돌아보면 어느 정도 이제 이 중립까지, 2분까지는 왔다고 보는데 이거를 완벽한 스타트였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또 관심을 끌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표를 보시면은요. 지난 1962년 이후 세계 증시 첫 4거래일 평균 하락이 나왔을 때를 다 일일이 집계해 봤더니 이렇게 새해 첫 거래일을 내리 상승했을 때 하락률이 평균 1.8%였대요. 그래서 거의 이번하고 비슷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사람들은 야, 오죽하면 저렇게 첫 스타트부터 증시가 내리냐. 올해 어렵겠다. 내지는 뭔가 올해 경제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니까 메이저들이 저렇게 새해부터 패는 거 아니겠냐. 이런 비관론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반대였다 그럽니다. 첫 4거래일 하락했을 때 당의 상승 확률이 92%. 서브프라임 사태 같은 이런 경기 침체기에도 4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첫 4거래일을 하락했을 때 그해 연평균 증시 14% 플러스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4거래일을 제외하고 5거래일부터 연말까지 봤을 때는 17% 이렇게 상승률이 나왔었대네요. 그래서 올해는 완벽한 스타트였다. 원래 강세장 해에는 첫 4거래일은 내리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래서 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증권사들이 올해 증시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정작 자신들의 자기 매매 계좌에서는 한 1조를 연초부터 팔았다. 이게 무슨 기만이냐 막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이렇게 겉만 보고서 수급을 갖다가 막 마음대로 막 그렇게 예단해버리는 그런 이 시각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럼 결국 이런 게 다 어디에서 왔느냐면요. CBOE 시카고 선물 옵션 거래소의 이제 푸컬 레이쇼 보겠는데 지금 보셨다시피 12월 FOMC 전날 풋이 거의 최대를 기록했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콜로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엊그저께 FOMC 의사록 나온 그때 역시 정점을 찍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콜이 우세하는 쪽으로 포지션이 전환이 되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현재 제자리로 복귀했다. 그러니까 지난 요 파란 구간 연말 급등 장세에서는 이런 파생 시장의 롱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올 초 가파른 조정 요때는 숏. 그다음에 거기에 지난 것은 다시 숏 커버. 이런 식으로 와서 지금은 현재 뉴트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롱숏 전략의 이제 어떤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이 연말 연초에 좀 움직였었다. MSCI 한국지수 마지막으로 보시죠. 일단 56선을 회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갑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다시피 MSCI 한국지수가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에 대한 선호 경향을 반영하는 것은 맞되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항상 후반영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MSCI 한국지수 같은 경우도 지난 금요일장은 우리나라 먼저 끝난 금요일장을 후반영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56선을 되찾기까지 근 한 달이 넘게 걸렸었는데 항상 56선은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저항이 되기도 했지만 또 이걸 넘으면 지지선으로 뭐 작용할 때도 있었는데 이런 구간에서는요. 근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MSCI 한국지수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클로징 포지션이 반영됐다고 보고 오늘은 이틀 연속의 숏커버 이후로 다시 한번 숏에 어느 정도 이제 이 물량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봐야지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저는 김희욱이었습니다.